장례식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마도 그것은 눈물보다 먼저 코끝을 스치는 진한 육개장 냄새일 것입니다. 칼칼한 고춧가루 향과 구수한 고기 육수의 냄새가 묘하게 섞인 그 특유의 향기 말이죠. 한국인에게 장례식장은 곧 육개장을 먹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빨간 육개장일까요? 잔칫집에서는 오래 살라는 의미로 하얀 국수를 먹는데 왜 이별의 자리에서는 이토록 자극적인 빨간 국물을 마시는 걸까요? 단순히 소고기를 아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전통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국물 한 그릇 안에는 조상들의 눈물겨운 지혜부터 현대 산업사회의 정교한 시스템까지 한국인의 삶과 죽음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삼켰던 그 뜨거운 국물 속에 담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상을 버텨내기 위해 선택한 이 효율적인 의례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장례식장 주방의 커튼 뒤와 수백 년 전 민속학의 세계로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전통은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사회에서 소는 단순히 먹기 위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농업의 동력이었습니다. 소가 줄면 땅을 깊게 갈기 어려워져 수확이 떨어지고 그 여파가 농촌 사회 전체로 번진다고 여겼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소를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우금령이라는 법을 수시로 선포했습니다. 소고기는 왕이나 귀족들도 쉽게 먹기 힘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온 동네 사람들과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마을 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상주는 먼 길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어 했지만 수백 명의 손님에게 소고기 구이나 찜을 대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국물로의 분배 전략입니다. 소고기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풍성하게 보이게 만드는 나눔의 마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육개장은 소고기를 결을 따라 아주 가늘게 찢어서 넣습니다. 고기를 덩어리째 넣으면 몇 명 못 먹고 바닥이 나겠지만 가늘게 찢어서 국물에 풀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그릇에 고기 조각을 평등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가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넘어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소고기 한 점이라도 대접하려는 상주의 정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파와 고사리 그리고 토란대 같은 나물들을 듬뿍 넣어 양을 늘린 것은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한 환대를 실현하려는 조상들의 눈물겨운 지혜였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육개장은 소고기라는 귀한 자원을 공동체가 가장 지혜롭게 나누어 먹기 위해 선택한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0.1mm의 미세한 고기결까지 찢어 국물에 녹여낸 그 정성은 사실 슬픔 속에서도 찾아온 손님을 굶겨보내지 않으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통의 씨앗이 현대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나눔의 전통은 1990년대에 이르러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장례 문화도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장례는 주로 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도와 치르는 공동체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가 일반화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수백 명의 손님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병원 전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공간이 집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장례는 하나의 전문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집안마다 제각각이었던 장례 음식들은 효율성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하나로 표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화의 정점에 바로 육개장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례식 음식으로 선호되던 육개장은 산업화 시대의 요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입장에서 육개장은 대량 조리가 쉽고 재료 수급이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잔반이 적게 남는 최고의 메뉴였습니다. 상조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육개장과 편육, 그리고 전으로 이어지는 이 식단은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장례식 표준 매뉴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똑같은 맛의 육개장을 먹게 된 것은 이처럼 전통적인 선호도 위에 현대 산업사회의 효율적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제주도의 몸국이나 경상도의 소고기 묵국 같은 다양한 지역색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대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익숙한 맛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통의 문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의 장례식 육개장은 조상들의 나눔 정신이라는 뿌리 위에 현대 산업사회의 효율성이라는 줄기가 뻗어나간 전략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국물 한 그릇에서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전통과 시스템이 만난 육개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이라는 시각적 상징과 매운맛이라는 감각적 치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빨간색을 특별한 힘을 가진 색으로 믿어왔습니다. 붉은색은 잡기와 나쁜 애군을 쫓는 벽사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죠. 장례식은 죽음이라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이기에 붉은 국물은 조문객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무채색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의 붉은색은 살아있는 자들의 맥박과 혈액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생명 신호입니다. 죽음의 적막함 속에서 땀을 흘리며 빨간 국물을 마시는 행위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본능을 확인하고 죽음의 공포를 밀어내는 실존적 저항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매운맛은 놀라운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실 매운맛은 혀에서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통증입니다. 우리가 매운 것을 먹을 때 뇌는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극심한 슬픔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이 엔도르핀은 일시적인 정서적 환기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 뜨겁고 매운 국물을 들이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땀이 흐르고 콧물이 나며 입안이 얼얼해지는 이 고통스러운 자극이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역설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 대신 울어주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처럼 육개장의 매운맛은 슬픔을 고통으로 잊게 하는 가장 한국적인 심리 치료제였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육개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를 밀어내고 산 사람들의 연대를 확인하며 무너져가는 정신을 육체적 자극으로 붙잡아두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담긴 그릇입니다. 전통적인 상징성 외에도 육개장이 표준 메뉴로 살아남은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주방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언제 몇 명의 손님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방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육개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제가열 내구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맑은 소고기 무국이나 미역국을 대접한다면 반복해서 데울 때 무가 뭉개져서 국물이 지저분해지고 미역은 식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육개장은 고추기름과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이 든든하게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특히 고추기름의 유분은 국물 속 재료의 표면을 코팅하듯 감싸 수분 증발을 막고 풍미를 가두어두는 철감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육개장에 들어가는 나물들은 오래 끓일수록 양념이 깊게 배어들어 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24시간 내내 누가 오더라도 일정한 맛을 내기에 이보다 더 최적화된 메뉴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문객에게 기다림 없는 환대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조문객을 단 1분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따뜻한 국물을 내어놓는 것은 장례식장 운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개장은 비즈니스적으로도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장례 비용의 약 20%에서 30%가 음식값으로 지출됩니다. 우리가 내는 조의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식사비로 돌아가는 셈이죠. 육개장은 대량 조리 시 식재료 손실률이 가장 낮고 보관이 쉬워 상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상주의 주머니 사정까지 지켜주는 셈입니다. 결국 장례식장의 육개장은 전통의 맛을 현대적인 조리과학과 시스템으로 완성해낸 결과물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공간주에는 이처럼 차갑고도 정교한 운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개장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생존 키트입니다. 장례식은 상주에게는 3일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극한의 노동이며 조문객에게는 밤늦게까지 빈소를 지켜야 하는 체력 싸움입니다. 육개장의 고단백 소고기와 비타민이 풍부한 대파, 그리고 식이섬유가 가득한 나물들은 이 혹독한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최적의 연료입니다. 특히 대파에 듬뿍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피로 회복을 촉진하고 식욕을 돋웁니다. 슬픔에 잠겨 입맛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에게 알싸한 대파향은 최소한의 음식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촉매제입니다. 또한 고추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도와 체온을 높여주는데 밤샘 조문으로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천연난로가 됩니다. 장례식장의 육개장은 사실 건강식이라기보다는
응급식단에 가깝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체내 전해질이 급격히 소모됩니다. 잠을 못 자고 식사를 거르는 상주들에게 육개장의 염분과 수분은 탈수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혈압을 유지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3회 밤낮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 맵고 짠 국물 한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밥에 말아 꾹꾹 씹어 삼키는 행위는 떠난 자에 대한 예우인 동시에 남겨진 자가 어떻게든 살아가겠다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라는 주변의 위로가 육개장이라는 형태를 빌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개장은 한국인이 슬픔을 통과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따뜻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겼던 그 진한 국물이 사실은 우리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든든한 방어선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음식은 때로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육개장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일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빨간 육개장이 단순히 관습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부족함 속에서도 정을 나누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는 뿌리에서 시작되어 현대 산업사회의 효율적 시스템이라는 줄기를 타고 우리 곁에 도착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국물은 죽음의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간절한 방패였으며 슬픔을 견디게 하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으며 서로의 땀방울을 확인합니다. 매운 국물 때문에 맺힌 눈물을 슬쩍 닦아내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장례식장의 육개장은 슬픔을 단번에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스러운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최소한의 힘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마주하신다면 그 붉은 국물 속에 담긴 수많은 이들의 손길과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솥을 저어온 이들의 숙련된 기술과 잡기를 쫓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간절함,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역동성까지 말입니다. 이 국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별을 견뎌내는 가장 한국적인 의식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장례 문화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육개장 대신 다른 음식이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태가 무엇이든 함께 뜨거운 국물을 나누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고 생존을 격려하는 그 본질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육개장은 이미 우리 한국인의 영혼에 새겨진 가장 뜨겁고도 슬픈 위로의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온도의 국물이 흐르고 있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의 이면에는 이처럼 거대하고 흥미로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마주할 육개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